자, 오늘은 저번 시간 평행사 변형 이어서 나머지 사각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 변형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직사각형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직사각형. 볼펜이 잘 안 나오네요. 사각형. 네. 좀 희미합니다. 자, 직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쯤에 이야기했던 성질, 정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직사각형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 내각의 크기가 같다. 자, 볼까요? 사각형 하나 그렸는데 이 각, 이 각의 크기가 같대요. 그 말은 사각형으로 360도잖아요. 이걸 4등분하면 얼마가 돼요? 90도라는 이야기. 즉, 이 각이 90도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질이란 부분이 있고요. 성질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성질이란 부분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두 가지만 만족하면 직사각형. 어디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냐? 기본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인데 거기서 내 내각의 크기가 같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이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이거는 직사각형이다라는 얘기예요. 평행사변형에서 내 내각의 크기가 같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그거는 직사각형이다. 그럼 이거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 평행사변형이요. 자, 평행사변형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죠. A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만족합니다. 평행사변형 성질 몇 개 있어? 5개 정도 성질하고 정의하고 5개 정도 이야기했었죠. 이 두 대변의 길이가 평행하다. 이런 조건이 있었고,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조건 중에 하나 갈게요. 자, 두 대각. 어땠어요? 같았죠. 여기하고 여기도 같죠. 이런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정의를 갈게요. 첫 번째 정의 쪽. 내각의 크기.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각 A하고, 각 B하고, 각 C하고, 각 D하고 같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직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무관합니다. 물론 이제 정사각형은 그 다음 이야기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시고요. 우선은 직사각형은 요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돼요. 근데 이거 표현을 이렇게만 하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각 A라 각 B.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하는 각.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자, 표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볼게요. A하고 A하고 같대요. 각 크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A하고 같으면 A하고 AD라고 하는 이 각은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같겠죠. A라고 하는 것도 C라고 하는 것의 평행사변형 성질로 같겠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AB가 같을 때 ABD가 같은 거고 AB가 같을 때 ABC가 같은 게요. 결국 ABCD는 다 같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나와도 이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웃하는 두 각, 이웃하죠, 이웃.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고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것도 직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평행사변형부터 갈게요. 평행사변형 갔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성질 갖고 이야기할 거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겠죠? 자, 요 길이가 같다고 나옵니다. 근데 평행사변의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면 여기와 요거 같고요. 여기와 여기가 같죠. 자, 그런데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A, B, C, D. 기본적으로 쓸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니까 AC 길이하고 BD 길이가 같다. 이러면 되는 거죠. 우선은 되는 건데 여기다 5 적어 놓고요. AO의 길이하고 BO의 길이가 같다고 나와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물어볼게요. AO의 길이,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같다고 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같아버리네. 근데 또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즉 A5의 길이, B5의 길이, C5의 길이, D5의 길이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하나만 나와도, 요거 하나만 나와도 결국에 얘랑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그 효과가 같은 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평행사변형에서 기본적으로 얘각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나오든지 하면 무조건 직사각형인데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각 A와 각 B가 같고 아니면 이후단 두 각이 크게 같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여기 대각선 부분도 A5와 B5의 길이 같다고 표현해버리면 그거는 바로 직사각형의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직사각형 말고 하나 더 있죠. 아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가죠. 그냥 편하게. 그래서 결국에 직사각형은요. 딱 보시면 결국에는 직각이죠. 내각이 같고요. 이렇게 끄어지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사각형 가겠습니다. 정사각형이란다. 마름모 가겠습니다. 마름모도 역시 뭐가 필요하냐?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는 그냥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네 변. 글씨가 좀 이상해. 죄송합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길이가 같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꼴은 이런 걸로 보시죠. 이런 걸로 보시는 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렇게 하시고요.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 쪽에서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의 그 모양이 제가 방금 사실은 좀 끊겼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는데 말이 좀 끊겨버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정의 이야기했고요. 성질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좀 쓰기가 애매한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마름모가 이렇게 있고요. 마름모 사이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어요. 그때 이 대각선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하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은요. 얘가 어차피 수직 이등분을 안 해요. 수직 이등분을 안 하는데 그냥 이 형태로서 가지고 있고 각도가 직각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마름모는 직각이에요. 어떻게 모양을 만들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마름모는 이 상태에서 대각선 가면 무조건 여기가 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름모라고 하는 거는 기본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얘도 그 말은 이게 수직 이등분을 해도 이기 두 개, 여기 두 개 서로 이등분하는 건 맞는데 얘는 수직 이등분한다고요. 수직이 들어가야 돼요. 수직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란하고 성질은 똑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 B, C, D 하면요. A, B의 길이, B, C의 길이, C, D의 길이, D, A의 길이 이렇게 쓸게요. 요거 길이 같다 나오면 이거 마름모란 얘기야. 기본적으로. 뭐에서?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 성질 가지고 있는 놈이 요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다? 마름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표현이 있어요. A들처럼 다른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야. 뭐라고 하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A, B하고 B, C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랑 길이가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 얘가 분명히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거고 또 하나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랑 같으면 결국에 얘랑 같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기 때문에 요거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랑 이거 같으니까 요거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 쪽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또 설명할 수 있냐면요. 얘하고 어차피 수직 이등분 한다라는 표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말은 이렇게 써야죠. A, B, C, D 이렇게 썼을 때 결국에 A하고 여기 O라 그래죠. O 안 써도 되겠다. AC의 길이하고 당연히 BD의 길이는 수직 2등분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내용은 되실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요 두 조건만 만져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름모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평행사 변형이 있었어요. 평행사 변형이 있었는데 이 평행사 변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직사각형하고 직사각형, 그 다음에 마름모, 이 두 개 나눠지는데 이거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하더라도 평행사 변형이 있으면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고 평행사 변형이 마름모를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는 관계가 안 나와요. 어떤 관계도 서로 포함할 수가 없어. 왜? 완전 다른 놈들이니까. 직사각형은, 자 봅시다. 직사각형은 어쩌다 했죠? 평행사 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각의 크기, 정확히 표현할게요. 내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게 직사각형이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차이점 볼게요. A는 어차피 이등분하는 건 똑같지만 직각이 아니고요. A는 이등분하고 수직하지만 이 길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정의하시고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평사에서 넘어갈 때 요 조건, 내각의 크기가 같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나오면 직사각형이고, 평사에서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름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사각형입니다. 누구라고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아시다시피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누구 성질? 마름모의 성질. 직각으로 알고 계시죠? 누구 성질? 직사각형 성질. 그러니까 A는 이 상태에서 대각선의 길이 같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직각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두 사각형의 정의를 그대로 갖고 가야 돼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의 정의, 그리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의 정의를 다 가져와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정사각형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거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직사각형, 마름모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름모 정리하면서 동시에 정사각형 만들어 드릴게요.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직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었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네, 마름모는요, 수직 이등분한다. 자, 그러면 평행사 변형에서 내각의 크기가 같던 대각선의 길이가 같던 이게 나오면 이건 직사각형이고요. 살짝 끊기고요. 자, 다시 갈게요.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 대각선의 길이, 마름모는 네 변의 크기, 수직 이등분인데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에다가 마름모의 성질을 더하면 그건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마름모의 성질에다가 직사각형 더하면 그것도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 직사각형의 성질, 정의, 내각의 크기 같은 상태에서 네 변의 길이까지 같으면 정사각형이고, 내각의 크기 같은 상태에서 수직 이등분하면 그것도 정사각형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마름모의 성질,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있었어요. 이 마름모에다가 대각선의 길이 같다고 나오면 그거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마름모에다가 내각의 크기 같다 나오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보완을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직사각형에서 마름모의 성질을 더해서 정사각형으로, 마름모에서 직사각형 성질 더해서 정사각형으로 간단하고 이해를 하시면 간단한 내용이죠. 즉 마름모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름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직각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 각을 모두 같다,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웃하는 각이 같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 이 형태만 유지하시면 돼요. 이 형태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마무리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등변사다리꼴 한번 볼게요. 등변사다리꼴. 이것이 가끔 변수로 나옵니다.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게 이 변수가 나오는데 이 등변사다리꼴의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등변사다리꼴이에요.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뭐냐면 양변의 양 끝각이 같은 사다리꼴. 양 끝각이 같은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내용이 달라요. 사다리꼴인데 정의가 약간 다릅니다. 이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랫변 있죠. 아랫변. 이 아랫변의 양 끝각 여기 양 끝각이에요. 이 양 끝각이 같은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뭐죠? 사다리꼴이 한 변만 평행하면 돼요. 그냥 여기 보면 한 변만 이렇게 평행하죠. 이게 바로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게 등변이에요. 변이 같다는 이야기죠. 어디 변이 같냐면 A 변이 같습니다. 이게 성질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평행하지 않는 거죠. 이건 평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평행 안 하죠. 평행하지 않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대각선의 길이 같아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직사각형도 대각선의 길이 같았지만 등변 사다리꼴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대각선의 길이 같다.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문제 같은 경우 응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쯤에 나왔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 마름모하고 직사각형하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정사각형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뒤쪽 설명이 이제 전체 사각형에 대한 응용인데 그 응용하시면서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